네, 안녕하세요. 테크TV 장기훈입니다. 오늘은 SDA의 키 컴포넌트인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디자인에서도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설정을 직접 어떤 설정이 가능한지 그 뒤에 데모를 같이 오늘 조동원 차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원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저희가 SDA가 저번에 촬영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깊게 알고 싶다.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죠? 우선은 오늘 아젠다에서 디자인으로 잡은 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SDA를 설정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피그 해왔던 그 순서대로만 컨피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각각의 메뉴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메뉴가 많으니까 네. 어떤 메뉴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디자인에 대한 겁니다. 네. 이제 SDA를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DNA 센터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관리를 할 때 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디자인 메뉴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디자인 메뉴에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DA 디자인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PC 내에서 폴더를 만들거나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처럼 네. 각각의 사이트와 빌딩 그리고 건물의 층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평면도를 집어넣어서 네트워크 장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두 번째 보시면 공용 서비스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실 때 거기서 DHCP나 아니면 DNS 서버들은 공통으로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공통적인 IP를 주로 네. 사용하니까. 네. 예. 그렇지만 그 정보들이 모든 스위치 쪽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만들고 한꺼번에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죠. 아주 편리한데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여기는 IPAM이라고 하는데 이 IPAM은 IP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에요. 예. 예, 시스코의 툴은 아니고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서드파티 툴과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IP 풀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SDA 환경에 집어넣거나 네.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를 DNA 센터로 관리를 할 때 그 네. 무선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 메뉴이죠. 무선 네트워크까지 이제 DNA 센터에서 다 네, 설정이 이제는 가능하군요. 뭐 유선과 무선이 네. 모두 다 DNA 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무선을 한 방에 DNA 센터로.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번 아젠다를 보시면 제가 얘기할 부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디자인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말씀을 드릴 네. 거고요. 그 이후에는 IP 주소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파일 그리고 프로파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장표에서 보시면 현재 네트워크를 운영을 할 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트워크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만약에 회사가 큰 회사가 있다고 네. 한다면 글로벌 회사들. 예. 그런 글로벌 회사들은 각각의 리전별로 그 위치에 따라서 대규모의 네트워크가 존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네. DNS나 아니면 DHCP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각각의 리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네. 그 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들도 굉장히 뭐 여러 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서로 이제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DNA 센터 내에서 네. 각각의 디렉토리로 구분을 해서 네.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DNA 센터에 접속을 해서 보면 여기 옆에서 보는 샘플처럼 이제 왼쪽에는 각각의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네. 이제 각각의 도시 그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는 도시에 대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 건물을 집어넣어서 그 밑에 더 세분화돼서 층을 네. 넣게 되는 거죠. 화면을 보면 뭐 도시, 지역, 뭐 에어리어, 그다음에 건물 층까지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예. 있네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정을 집어넣게 되면 네. 이제 DNA 센터 한 군데에서도 네. 이 각각의 도시를 다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일일이 설정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만 DNS 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다 관리가 되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장애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뭔가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정보들, 즉 IP, 예를 들어 DNS 서버에 대한 변경 작업이 있거나 네네네. 그렇게 변경했을 때 예전에 일일이 다 하나씩 네. 수정을 해줘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에 그런 서비스 변경이 일어난다면 네. 이 DNA 센터 한 군데서 다 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공통적으로 쓰는 IP 대역이 변경이 필요할 때 DNS 센터에서 한 번만 수정을 하면 네, 모든 사이트가 동일하게 변경할 수 네, 있는 그렇게 거군요.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를 처음에 생성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 DNA 센터에 들어가서 디자인 메뉴에 가서 보시면 네트워크 히어리아키라는 네.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그 메뉴에서 차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층 설정이죠. 예, 계층 계층적으로 설정.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새롭게 빌딩이라는 메뉴를 네.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빌딩 내에 있는 각각의 플로어들, 네. 그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 각 거죠. 층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의 빌딩을 설정을 해놓고 네. 그 빌딩 내에 플로어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자, 그렇게 돼서 하나의 빌딩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각각 그 빌딩 내에 각각의 층을 또 설정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층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몇 층에 있는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각 층별로 네. 어떠한 장비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디자인 메뉴에서 지역과 빌딩과 플로우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은 네. 단순히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어슈어런스 메뉴에 가서 보시면 네. 어떤 특정 네트워크 장비를 선택을 했을 때 네. 그 네트워크 장비가 어떤 건물에 어느 어느 위치에 위치에.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만약에 네트워크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빠르게 트러블 셔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그 해당 위치를 바로 알 수가 있네요. 네, 바로 알 수가 일일이 있죠. 뭐 IP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그 네. 장비 어디에 붙어 있어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필요가 거고. 없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딩과 플로어를 구성을 한 다음에 네. 그 안에 네트워크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그 유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트워크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 사용하는 공용 서비스들, 그 공용 서비스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 공용 서비스들은 예를 들면 DHCP 서버, 네. 그리고 DNS 서버,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보내주는 여러 네.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서버, 네. 즉 시스로그 서버 정보나 아니면 SNMP, 그리고 음. 심지어는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배너 설정들, 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공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용 서비스죠. 모든 네트워크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기존에는 각각의 장비에 이러한 정보들을 사람이 일일이 카피 앤 페이스트. 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네. 동일한 정보를 빠른 타이핑으로 네, 집어넣게 빠른 되죠. 타이핑.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할 수 뭐 있죠. 이게 사실 뭐 5대 정도는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하지만 100대, 100대나 200대 200대 되면 어휴, 그거는 쉽지 않은 작업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예,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DNA 센터에서 자동으로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DNA 센터 내에 디자인 메뉴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세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트워크 세팅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 설정에 대한 자동화를 디자인 메뉴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스로그에 대한 컬렉터들, 그리고 네. 넷플로우, 그리고 SNMP 컬렉터들에 대한 서버 정보들, 서버 정보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AAA에 대한 서버들, 네. 그리고 시간을 동기할 수 있는 NTP 서버 있죠. 네. 그 NTP 서버에 대한 서버 IP 어드레스, 네. DNS, DHCP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네, 있는 모두 거고요. 동일한 IP 정보를 사용하니까요. 네,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동일한 IP 정보를 네네. 쓰니까 네. 그 정보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네. DNS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장비들을 한 방에 예. 동일한 설정을 넣을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보시면 DHCP 서버의 경우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네. 이제 릴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내에서 DHCP 서버가 어디 있다라고 IP 헬퍼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돼요. 아, 예. 그래서
DHCP 서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네. 각 네트워크 장비의 헬퍼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DHCP 서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DHCP 서버를 설정을 하게 되면 장비 내에서 DHCP 헬퍼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설정들이 DHCP 서버에 대한 IP만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헬퍼 어드레스 정보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DNS 서버 같은 경우도 CLI 내에서 IP 네임 서버에 대한 네.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네.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집어넣으면 장비에 자동으로 네. 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CLI 설정 확인하지 않고 DNA 센터를 통해서 다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패스워드 매니지먼트 부분은 DNA 센터가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디스커버리를 할 때는 그 장비에 대해서 장비 내에 있는 아이디 네. 패스워드 네네. 그거를 가지고 긁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네. 장비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미리 설정은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네,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DNA 센터 내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정하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네. 부분인데요. 앞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 주게 되면 네. 그래서 글로벌, 노스 리전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이건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내에서 각각의 서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AAA 설정, 네. 그리고 DHCP 설정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글로벌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하이 디렉토리에는 자동으로 그렇군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반대로 네. 하위 디렉토리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일괄적으로 네. 쓰지만 어떤 네.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서버들을 그렇죠. 쓸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하이 디렉토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설정을 해주게 되면 네. 그 부분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디자인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내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조직, 즉 디렉토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 메뉴에서 추가적인 공통 서비스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AA 설정, DHCP 그리고 DNS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서버를 사용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서버들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하죠. 뭐 예. DHCP 서버도 그럴 수도 있고 NTP가 네. 좀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죠. 되죠. 네. 그러면 그 특정 하위 디렉토리에 내려가서 거기서만 사용하는 서버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서는 그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글로벌 설정을 하면 네. 하위 디렉토가 다 동일한 설정 들어가고 네. 하위 디렉토리에서만 또 다른 설정을 넣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이 바로 사이트별 디바이스 크리덴셜 관리에 네.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DNA 센터에서 네트워크 장비들을 디스커버리하고 네. 그리고 인벤토리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등록을 할 때 이제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요청하는 크리덴셜 정보들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 내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있고 그리고 이네이블 패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보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DNA 센터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하고 인벤토리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 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들 DNA 센터에서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면 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맵이잖아요. 네, 지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조직을 설계할 네. 수 있는데 이 맵은 저희가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오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DNA 센터가 인터넷과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네. 하면 이 맵은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맵을 이용해서 사이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빌딩, 그리고 플로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플로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플로우 맵을 인포팅 해가지고 네. 보다 더 디테일하게 평면도를 볼 수가 있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이제 글로벌 메뉴에서 Add 사이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사이트를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회사네요. 예, 네. 저희 시스코 코리아 네. 기준으로 저희가 네. 만든 것이죠. 예, 그리고 사이트를 추가한 후에 다음은 그 추가한 사이트 밑에서 Add 빌딩을 눌러가지고 그 빌딩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플로우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층에 예. 이렇게 도면도가 들어가 있네요. 예, 플로우를 처음에 추가를 하면 그 플로우에 도면 나오지 않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임포팅 메뉴를 통해 가지고 그 평면도를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죠? 예, 그거는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네. 아닙니다. 예.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를 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맵을 기준으로 저희가 와이어레스에 대한 그 맵을 설계를 할 수가 네, 있어요. 설계까지 이렇게 가능하군요. 네, 이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와이어레스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지, 네. 그리고 와이어레스에 대한 전파를 방해하는 그 간섭 요소들에 대해서도 설정을 네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슈런스에 가면 이제 와이어레스에 대한 간섭이 발생해서 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네. 간섭을 주고 있는지 네. 볼 수 있겠군요. 맵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사이트 구성, 네트워크 설정, 그다음에 디자인 설정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IP 주소 설정이나 네트워크 설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